자, 오늘부터는 6단원 안전한 사문과 미래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원은 6단원은 총 중단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배울 생명을 지키는 자동차 안전, 두 번째 산업재해 위기 탈출 프로젝트, 세 번째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기술과 직업 전망, 네 번째 인간 자연 기술이 공존하는 발전, 요 4가지로 구성이 있는데요. 각각 2시간씩 이게 걸쳐서 우리가 진행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요걸 통해서 근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여러분들도 온라인 수업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안전의 소중함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단원으로 자동차 안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린 자동차는 이제 생활 속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우리에게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주고 있는데 비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고려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단어는 자동차 사고의 발생 원인을 알고 올바른 자동차 관리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응급 대처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요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걸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이번 여행은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아버지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두 자녀가 뒤에서 타고 있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어젯밤 잠도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옆에 있는 부인은 출발하면서 식사를 해서 식곤증이 있는가 한다 하고 자동차 운전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뒤에 있는 두 자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졸음운전은 위험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피곤한 운전자들이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졸음 쉼터가 있다는 이런 것들을 뒤에 있는 자녀가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어디로 갔습니까? 저기 봐, 졸음 쉼터 표지판이 있잖아 하고 졸음 쉼터에 가서 잠깐 쉴 수 있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 말고도 이제 뭐냐면 졸음 쉼터라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왜냐면 휴게소 내 간격이 너무 멀 경우에는 그 휴게소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또 자칫 잘못하면 한번 지나치게 되다 보면 너무나 많은 거리를 또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졸음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일부도 상당수가 이 졸음 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운전자가 졸음 쉼터에서 쉬지 않고 운전을 계속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서 얘기를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졸음 운전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주의력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선 이탈이나 위험한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게 되어서 인명사고나 차량 파손으로 인해서 차량 재산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졸음운전이라는 게 위험하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졸음쉼터를 마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주변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자, 이거 졸음쉼터 말고도 뭐가 있죠? 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도로 안전 표시판이라든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한다든지, 어린이 표시판 설치한다든지, 반사광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알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차량 안전에 관련된, 요즘에는 자동차들이 뭐가 많이 등장하고 있죠? 자율 자동차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현대자동차에 만든 G80 자동차는 선생님이 좀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반자율 자동차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도 자기가 할 수 있고, 차선 위반이 되면 스스로 감지해서 알려주고, 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거기서 깜빡깜빡 신호를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이런 것들이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자동차 안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사고라는 게 뭡니까? 자동차 사고라는 건요? 그렇죠. 자동차 운행 중에, 중에 발생하는 이런 거에서 발생되는, 보행자가 다치거나 아니면 충돌에 있어서 우리가 발생하는, 그래서 인명사고나 아니면 재산상의 손배상이 발생하는 차량 파손이라든가 이런 거 재산 손괴상이 발생되는 게 자동차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면 대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적 요인입니다. 사람의 부주의라는 거죠. 운전자의 부주의라는 거죠. 또 주변에 있는 보행자의 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인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람에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날씨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차량의 어떤 결함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 그 다음에 교통 관련 부분. 교통 관련 부분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생각보다 좀 잘 만들지 못해 놓으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이 어떤 한 가지 요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복합 요인으로 많이 발생된다. 물론 단독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복합 요인으로 의해서 많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이 자동차 사고다. 아무리가 날씨가 문제가 있어도 사람이 운전을 잘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부주의하고 날씨도 나쁘고 그러면 아무래도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은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복합 요인이 많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좋은 건 뭐냐면 첫 번째, 발생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 발생 원인만 알면 대부분이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도 쉽게 알 수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차량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적 요인, 그 다음에 날씨 요인, 차량 요인, 그 다음에 교통 요인, 교통 안전 요인, 이거 말고도 이제 법적인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다 그게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 교과서는 네 가지를 분류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적 요인의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운전자가 잘못하는 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얘기가 많다는 거죠. 자, 이거 어떤 겁니까? 그렇죠. 차선 위반이라든지, 이거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네요.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이래서 발생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졸음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아니면 운전자가 다른 행동을 하다가 운전을 하는 중에 다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이거? 그렇죠. 신호를 준수하지 못해서 신호 위반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요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생각보다도 신호 위반에 대해서 생기는 것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보행 중에 학교를 오다가 보면 차량이 안 올 것 같으면 막 뛰어가죠. 근데 차는 생각보다도 여러분들 생각보다도 굉장히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학교 등하굣길에도 이런 교통 안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시속 60km라고 돼 있는데요. 얘는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것 같아요. 이거 과속 운전, 그죠? 속도 위반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사고 날 확률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이건 너무 딱 붙었네요. 그죠? 그렇죠? 안전거리 미확보. 너무 일정 거리를 띄워놓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앞에서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돌발적인 발생이 됐을 때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차량 추돌로 일어나서 차량 파손이나
인적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거 말고도 어떤 것이 있냐면 운전자의 부재. 이건 뭡니까? 한번 잘 보세요. 그림에 보니까 그렇죠. 이거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 겁니다. 이거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죠. 요즘에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동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버튼만 하나만 누르면 바로 핸드폰을 들지 않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핸드폰 조작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졸음운전, 졸음운전. 또 이거 말고도 이제 뭐냐면 전방 주시 태만, 전방을 제대로 주시 못해 생기는 이런 운전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까? 요 사진하고 요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꼭 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이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해롱해롱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음주운전. 아무래도 음주를 하면 아무래도 주의력이 떨어지게 된답니다. 이런 것들을 고르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보행자에 의한 원인도 있을 수 있어요. 보행자가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급하다는 핑계로 막 뛰어갑니다. 그럴 때 갑자기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입을 했을 때 차량과 사람이 충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해서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세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차량 운전자에 의한 과실이 없고 이렇게 신호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 보행자의 책임이 더 많이 물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도로 건널 때 이렇게 무단횡단하지 말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어떤 겁니까? 좀 애매하죠? 그렇죠. 이 사람이 여기를 보고 있는 거는 여기만 보고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이 차가 막 달려오고 있죠? 그래서 추돌이 생깁니다. 뭡니까? 시야장애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뭐가 있냐면요.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 제한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일부 뭐라고 하냐면 민식이법이라는 걸 아마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민식이법. 그래서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면 기본적으로 속도 제한이 30km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속도 위반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뭐냐면 7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로 인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민식이법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말고 또 있죠. 자, 보행자 원인 무단횡단하는 거, 그죠? 특히 이제 술 드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무단횡단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학생들도 군중심의에 의해서 막 이렇게 장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이러다 다치면 이 다친 사람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뭡니까? 보행자에 의한 거. 그렇죠. 이거 거리에서 특히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서 가는 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보행 중에 스마트폰 이용하는 거 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꼭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이제 이걸 보고서 우리 인적 원인에, 자동차 사고의 인적 원인에 보행자 사건을 떠올려보고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뭘 고쳐야 될까요? 네, 휴대전화를 하면서 건너는 거, 신호등이 노란불일 때 건너는 거, 특히 빨간불일 때는 절대 건너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슬리퍼 착용하는 거, 우리 학생들 지금 슬리퍼 착용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리 슬리퍼 착용하면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자동차 사고의 두 번째 원인은 날씨에 대한 겁니다.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안개 끼는 날, 강풍 부는 날, 날씨가 아무래도 정상적인 날씨가 아닌 날에는 아무래도 시야 확보라든지 아무래도 미끄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바람이 불면 아무래도 차선이 이탈할 수도 있고요. 수막 현상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이게 타이어하고 물하고 사이에 막이 형성이 돼가지고 미끄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수막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물이 많은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물창이 물이 튀어가지고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거기서 생기는 수막 현상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켜고 아무래도 서행 운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지 않겠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자, 당연히 눈 오는 날에도 안전거리 확보해야 되겠죠. 감속 운전해야 되고요. 안개 낀 날, 안개 낀 거라는 거 뭔가 알죠? 푸연한 안개가 시야를 우리가 장애를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서행 운전이 기본이고 안개등을 켜고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이 운전 면허증을 따다 보면 안개등이라는 게 이제 어디 있는가를 알아요. 요즘엔 대부분 여기에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데요. 그게 이제 안개등을 켜면 아래쪽에 이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 안개가 조금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전조등하고 안개등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강풍이 부는 날은 당연히 서행 운전을 해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차선 이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운전대를 우리가 단단히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 차량 요인에 관련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관련되는 거. 차량에 대한 거는 쉽게 말하면 자동차에 의해서 자동차가 고장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차를 운행할 때는 무조건 차를 그냥 타는 것이 아니고 운행을 한다면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타이어 점검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르막길이나 급발진할 때 이런 때 사이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지, 그 다음에 차량의 다른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지, 주변에 있는 것들에서 혹시 파손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뭐냐면 고속으로 주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장거리 주행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먼 길을 가니까 꼭 차량 상태를 점검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이런 작은 사고들이 작은 문제점들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이고요. 또 시스템 부분의 결함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 특히 이제 앞으로는 자율자동차가 많이 등장을 할 건데요. 자율자동차일 경우에는 시스템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또 이제 2교시 때 좀 더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고를 막기 위해서 생기는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뭡니까? 졸음쉼터입니다. 졸음쉼터. 우리나라에는 2010년부터 휴게소 간의 간격이 멀었을 때 운전자가 잠깐 쉴 수 있는 이런 쉼터 공간을 만드는 이런 시설입니다. 졸음쉼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이거 뭡니까? 네, 맞습니다. 회전교차로입니다. 자, 차량이 아주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가 신호등이 있어야 되겠지만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자동적으로 회전교차를 만들어서 서행을 통해서 순순히 편리하게 신호에 구애 없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런 만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전교차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시골길이라든지 이런 길을 갔을 때 이런 회전교차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졸음쉼터, 회전교차로 이런 것들 외에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네, 뭐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도로에 가면 운전하다 보면 특히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분기점의 끝에 가면 A 지점은 어디로 가고 여기는 경부고속도로, 여기는 중부고속도로, 여기는 뭐 어디로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진로 방향을 도로 바닥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표시판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마 사고 예방,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야간에 건널목에 조명등을 설치를 의무화해서 아무래도 교통사고 예방을 노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거 말고 또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과속 방지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주변에 볼 수 있고요. 급경사 시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급경사 때 혹시 브레이크라든지 파손이 된다든가 너무 급하게 내려갔을 때 피할 공간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이런 도로턱을 만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법 제도에 의해서도 고령자는 운전을 좀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서 고령자 사고가 많아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고령자 면허증 반환 제도도 등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이제 이거 말고도 한 가지 또 제안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넛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넛지 효과라는 건 뭐냐면 고속도로 이제 이런 커브길에 가면 여기에 커브길에 들어갈 때는 처음에 들어가는 공간은 이렇게 거리가 멀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좀 더 작게 해놨습니다. 커브길에 가까울수록 이거를 촘촘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좀 더 운전자가 속도감을 느끼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스스로 속도를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사고 예방을 줄이자는 게 바로 넛지 효과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단원에 자동차 사고 원인을 알면 예방할 수 있다. 원인을 중심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방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자,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를 우리가 형성평가를 보면서 1교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원인에는 운전자, 보행자 등의 무슨 사고입니까? 그렇죠. 인적 사고. 그 다음에 차체 결함, 관리 및 노하우 등에 의한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차량 원인. 그 다음에 지역 및 환경적인 특성도 있고요. 도로 방지 미흡 등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교통 환경 원인.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동차 사고 원인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사고 원인은 아까 얘기했죠? 4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인적 요인, 그 다음에 차량 요인, 교통 환경 요인, 이거 말고 뭐가 있죠? 아, 그렇죠. 날씨 요인이 또 하나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날씨 요인. 그렇죠? 그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걸. 이거 말고도 이제 뭐냐면, 기타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제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도적인 부분. 법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어떤 사고의 모습을 도식한 건가요? 이건 어떤 사고를 보여준 겁니까? 그렇죠. 차량 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